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충북의 작은 마을.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민수는 작은 손으로 입김을 불어가며 편지함 앞에 섰습니다. 민수네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민수와 2학년인 동생 지훈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셔서 거동이 불편하셨고, 그래서 민수가 이런저런 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편지함 뚜껑을 열자 평소와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문 대신 두툼한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죠.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집 앞 편지함이 맞나? 혹시 옆집 것을 잘못 넣은 건 아닐까? 봉투를 들어보니 제법 묵직했습니다. 표면에는 그저 민수와 지훈이의 이름만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고, 발신자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무서운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지훈이가 방에서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형, 뭐야, 그거 지훈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편지함에 있었는데. 민수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시던 할머니께. 두 형제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이게 편지함에 있었어요.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우리 집이 맞네, 민수야. 열어보거라.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30만 원의 지폐다발과 작은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구나.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그뿐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지폐를 세어보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이는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우와,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야? 천사가 보낸 거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돈보다도 그 짧은 메시지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쓴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할머니는 봉투를 이리저리 뜯어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발신자를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도 없구나. 그래도 고마운 분이 계시는 게 분명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다니. 민수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글씨체가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편지함을 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안을 들여다봤지만 평범한 신문만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한 달 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또다시 그 두툼한 봉투가 편지함에 들어있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30만 원과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곧 중간고사가 있다고 들었어. 시험 잘 봐라.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단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학사 일정까지 알고 계신 걸까요? 이번엔
지훈이도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형, 이거 정말 신기하다. 우리 학교 일정도 알고 계시네. 할머니도 이번엔 더욱 놀라셨습니다. 이분이 대체 누구실까? 우리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다니. 그 후로도 매달 같은 날, 정확히 한 달 간격으로 봉투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편지에는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네. 손 자주 씻고 따뜻하게 입어라. 네 번째 편지에는 내 꿈을 응원한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거라. 다섯 번째 편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지훈이가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다고 들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 걸까요? 민수와 지훈이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편지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매달 그날이 되면 두 형제는 일찍 일어나서 편지함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편지를 받을 때마다 두 형제는 함께 여러 번 읽어보며 웃었습니다. 때로는 할머니께도 읽어드렸죠. 할머니는 매번 고마운 분이네 하시며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민수는 편지들을 모아서 작은 상자에 넣어뒀습니다. 돈보다도 그 편지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이 편지 쓰신 분은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 지훈이가 편지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점점 이 봉투들을 기다리게 되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부담이 많으셨는데 이 도움으로 많은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은 남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여섯 번째 편지를 받은 후 민수는 더 이상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편지들을 보내는 걸까? 어떻게 자신들의 일상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걸까? 민수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자.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그냥 천사야.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굳이 알아야 해 하지만 민수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편지함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고 혹시 이웃집에서 보신 분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시는 분 중에 이런 일 하실 만한 분 계세요? 글쎄다. 민수야, 할머니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분명 좋은 분이실 거야. 민수는 편지함 바로 옆 창문에서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 뒤에서 편지함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는데도 이미 봉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몇 시에 오시는 걸까?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본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형, 정말 알고 싶어. 나는 그냥 좋은데 편지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 민수도 사실은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기도 했고,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일곱 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구나. 새 학기 준비는 잘 되어 가니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번 편지를 읽으며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분명 자신들을 직접 보고 계신다 아니면 자신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꼭 이 봉투의 주인을 찾겠다고 지훈이도 형의 의지를 보고는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형, 나도 도울게 같이 찾아보자 하지만 할머니는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무 집착하지 마라. 고마운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알면 뭐하니. 그래도 민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꼭 이 분을 찾아서 직접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8번째 편지를 받기 일주일 전부터 민수는 본격적인 추적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지훈이도 함께 했습니다. 두 형제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편지함 앞을 지켰습니다. 첫째 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 이렇게 매일 기다리면 감기 걸려.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꼭 찾을 거야.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수는 학교에 가는 날인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편지함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이미 봉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지? 혹시 밤에 오시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민수는 지훈이와 함께 창문에서 편지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밤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편지함을 확인해 보니 여전히 봉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봉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침에는 없었는데 언제 들어간 걸까요? 민수는 편지함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편지함 아래쪽 흙 위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아, 이것 봐. 발자국이 있어. 민수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네. 지훈이도 신이 났습니다. 발자국은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발 크기도 제법 컸고 깔끔한 구두 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발자국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얘들아, 그만하거라. 알면 뭐하니. 그냥 고마운 마음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민수는 더욱 집념을 불태웠습니다. 이번엔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발자국은 집 앞 골목길로 이어져 있었지만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결국 놓쳤구나. 지훈이가 위로했습니다. 형, 괜찮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8번째 편지에는 너희들의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거라. 마치 자신들이 편지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9번째 편지가 올 날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지훈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편지함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편지함은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봉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찾으려고 해서 싫어하신 건 아닐까? 지훈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형,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을까?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셨습니다. 그분께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닐까? 두 번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봉투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편지함을 열어봤지만 실망만 커져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꾸 편지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밝던 아이가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봉투 속의 돈보다 편지를 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따뜻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지훈아, 나는 돈이 아니라 그 편지를 기다렸구나. 나도 그래. 형 편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 할머니도 두 아이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셨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으로 편지가 오지 않은 달이었습니다. 민수는 편지함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편지 주인을 찾으려고 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닐까? 민수의 마음은 걱정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을 걸. 그랬나?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편지들을 다시 꺼내서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오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편지함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툼한 봉투가 다시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다시 온 거야.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편지 왔어.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정말로.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께도 급히 달려가서 봉투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편지 다시 왔어요. 할머니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행이구나. 그분이 괜찮으신 모양이야. 이번 편지는 평소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그동안 아파서 쉬었단다. 너희를 생각하며 빨리 나으려고 노력했어. 걱정했을 텐데. 미안하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로 아프셨구나. 우리를 생각해서 빨리 나으시려고 하셨다니.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걱정 끼쳐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 형제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두 달 동안의 걱정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도 감격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야. 몸이 아프셨는데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다니. 민수는 이제 편지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해도
그분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훈이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형, 이제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편지만으로도 충분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훈아.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편지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자고, 그분의 건강을 빌어드리자고. 편지 주인이 다시 건강해지셔서 편지를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습니다. 10번째 편지를 받은 후 민수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봉투 주인의 얼굴을 궁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보다는 그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훈이와 함께 편지함에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형, 뭐라고 쓸까?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써보자. 두 형제는 함께 편지를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편지들 덕분에 저희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저희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민수와 지훈이 올린 편지를 편지함에 넣어두고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답장이 왔습니다. 내 마음이 내게 더 큰 선물이란다.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분에게도 자신들이 소중한 존재였구나. 할머니께도 답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정말 고마우신 분이야. 그 후로도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민수와 지훈이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그분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그분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어.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인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인지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 누가 그런 일을 해야 하지만 민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특별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급에서 발표할 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도 감동받으셨습니다. 11번째, 12번째 편지가 계속 왔습니다. 내용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민수와 지훈이도 한 살씩 더 자랐습니다. 편지는 변함없이 매달 같은 날에 왔습니다. 민수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지훈이도 4학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받는 기쁨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배워가는 모습이 기특하셨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도 나중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형, 우리가 받은 이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거야. 민수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분이 전해주신 건 돈이 아니라 나눔의 마음이었구나.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지훈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더 연로해지셨지만 두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매달 편지함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정확히 같은 날에 이제는 세 식구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도 두 형제가 자라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민수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구나.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 지훈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어 고민이 많을 때는 힘든 시기이지만 잘 이겨낼 거야. 너는 강한 아이니까.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자를 보시며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란 건 그분 덕분이기도 해.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받으며 자랐으니까. 어느 날 민수는 편지함에 답장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언젠가 꼭 뵙고 싶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너희가 잘 자라는 모습만 봐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해도 마음은 늘 함께 있단다. 민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단순히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지훈이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분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할머니는 두 손자를 보시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어. 민수와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얼굴은 몰라도 마음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와 지훈이는 그분 덕분에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가슴에 간직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봉투 속의 진심이 두 형제의 인생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나눔의 마음이었습니다.